겨울 한파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온통 하얗게 뒤덮인 땅만큼 단단히 얼어붙은 춘천 의암호. 이렇게 차가운 계절마저 춘천 공지천에선 보석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데요. 추울수록 추억 가득했던 그 겨울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시베리아 뺨친다는 춘베리아의 명성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때는 1985년, 말해 뭐할까요? 지금보다 추워도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폭탄이 쏟아지는 건 예산일. 와,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이게 도로야 스키장이야? 자동차들은 겨울이면 늘 거북이가 되곤 했고 제설차가 아무리 열일하고 다녀도 기록적인 적설량을 감당하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날이면 오히려 신나서 집 밖으로 놀러 나왔던 사람들. 춘천 시민들은 너도 나도 눈보라를 뚫고 나와 공지천의 눈부신 설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추울수록 발도장을 찍고 싶어지는 곳, 눈이 쌓일수록 낭만이 쌓이는 로맨틱 핫플레이스. 지금도 공지천과 의암호는 춘천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춘천엔 공지천이 있다. 사람도 도시도 정화되는 곳이랄까요? 공지천은 춘천 시민의 허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엄청 많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도 시민들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사실 공지천엔 흑역사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오염된 물이 흐르고 숲을만 무성하던 도시 하천. 오물이 쌓인 강바닥에서 악취까지 올라오던 공지천이지만 현재는 잘 정비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 코스가 됐습니다. 오늘도 만보 걸어야지. 공지천의 진짜 매력은 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 고양이가 네 발로 활보하는 강 위를 정작 오리배는 발이 묶여 못 다니는 반전의 계절. 사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덜 얼어붙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야, 뭐. 사람도 건너다녔다? 지금보다 수온이 낮아 조금만 추워도 단단히 얼어붙곤 했던 공지천. 사람들은 마치 아이스링크장에 온 것 마냥 너도 나도 얼음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때 빼고 박낸 신사숙녀들도 체면 내려놓고 얼음 트레킹 데이트에 나섰으니까요. 그전에는 많이 얼었죠. 많이 얼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날씨 이제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오는데 그전에는 많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뭐 빙상 경기도 되고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현재 춘천 조각공원이 위치한 자리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천연 아이스링크였습니다. 당연히 입장료는 무료. 별다른 즐길 거리가 없던 시절 대자연이 만들어준 춘천 최고의 레저파크. 춘천 사람이라면 스케이트 실력은 기본이지. 수많은 빙상 선수를 배출한 건 물론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누구나 스케이트를 즐겼는데요. 60, 70년대엔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어야만 빙상대회가 가능했던 만큼 공지천은 유일했던 실외 경기장. 빙상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하이셀레스 황제 트로피가 전달되고 정신을 전달되고 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빙상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게 73년입니다. 요게 1973년 1월에 하사하셨어요. 이티오피아 황제가. 공지천이 천연 스케이트장이었다면 공지천 가는 도로는 자동차들의 스케이트장. 택시, 버스, 트럭까지 트리플 악셀을 뛸 기세입니다. 스케이트를 안 신어도 거리에 나서면 강제로 스케이트를 탈 수밖에 없었으니 의도치 않게 자꾸 삼보 일배하는 행인들.
그야말로 한 걸음 떼기도 무서운 악마의 보도블록. 거리가 꽁꽁 얼어도 이곳만큼은 소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지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구름다리. 공지어 조형물이 위치한 다리 한가운데는 한때 유명한 데이트 명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팔각지붕이 특징인 카페, 레스토랑, 호수의 집. 호수의 집이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그 관리 차원에서 그랬는지 없어졌어요. 그게.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그게 춘천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 위에 그게 있으니까 아주 명소였었어요. 명소. 공지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의 희생을 기리고자 1968년 세워진 우애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위치한 이 커피숍 또한 공지천을 찾아오면 반드시 들러야 했던 전국적인 명소. 7, 80년대엔 앉을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바닥에서 커피를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51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안 닫았어요. 대학 때 미팅 여기서 해서 커피 마시고 결혼하셔서 손자를 보시고 며느리를 보시고 하신 분들이 다들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추억하고 동경하면서 내가 옛날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민들의 산책 장소이자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공지천 조각공원. 이곳은 사실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던 공지천 하류였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된 시가지의 폐수와 오염물이 이 구간에 퇴적되자 수질 개선을 위해 강바닥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는 매립 공사를 하면서 현재 조각공원 부지가 생성된 겁니다. 한때 빙상대회가 열리는 아이스링크였다가 넓은 공터가 된 공지천의 일부 구간. 매립지는 1990년 초 개방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있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춘천 MBC 올라가기 전에도 거기 공원이 넓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매립하지 않고 거기도 다 하천이었어요. 의암공원 역시 매립 공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큼직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이 조성돼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춘천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 이곳이 한때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강의 일부였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현재 춘천 MBC의 진입도로는 당시 차창을 내리게 만드는 강변도로. 이렇게 공지천 강물이 출렁대던 장소는 1988년 11월 고마기로 물을 막고 간척 사업을 하듯 매립 공사를 하면서 26,200여 제곱미터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공지천 유원지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눈과 얼음이 있어 행복했던 춘베리아의 겨울.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아이들은 얼음배로 모험을 하기도 했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하키채를 들고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대 불문 얼음구멍 앞에 앉아 월척을 기대하기도 했죠. 추울수록 아름다운 이곳. 춘천 공지천의 겨울엔 여전히 추억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불황 1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안개를 헤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3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하며 고비고비 노포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맛의 고수들을 만나봅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인정 넘치는 노포의 지혜 속으로 똑주부 큐! 첫 번째 노포의 지혜를 배우러 찾아간 곳은 세종시 부강면의 한 식당인데요. 가마솥 가득 30년째 똑같은 일상을 만날 수 있는 곳. 매콤한 뼈다귀 해장국이 우거지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 살 붙은 거 봐. 아니 먹음직해.
어떡해요?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매일 그 생뼈가 들어가지고 네. 그날 팔 양만 수량만 해가지고 또 삶아서 요만큼만 딱 끓이고 한정 판매를 하는 거죠. 저희는 매일매일. 이곳 사장님의 하루는 새벽 1시에 시작이 된대요. 그 세월을 곁에서 지켜온 건 바로 이 솥들이고요. 돈 30년 가까이 다 쓰고 있죠, 지금은. 함께 온 세월이죠, 다 저하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반들반들 닦아놨어. 물론 그 세월의 흔적은 묻어있지만 예, 예. 바지라는 그 주인장 솜씨가 보이네요. 3시간 정도 잘 삶아진 뼈에 된장을 풀고 배추며 무, 양파, 고춧가루 거기에 이 집만의 비밀 양념을 넣고 나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맛의 고수가 전하는 비법 하나. 들어가는 채소 양이 많아야 맛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2~5시간 더 끓여내는 거죠. 하루 준비한 양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 이곳. 사람들 발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바쁠 때는 하루 800그릇도 눈 깜짝할 새 팔린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 30년간 낮과 밤이 바뀐 사장님. 그리고 그 정성은 손님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조심을 잃으면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음식은 정성이기 때문에. 다른 집은 국물이 좀 묽잖아요. 이거는 좀 걸쭉한 그런 맛하고 좀 고소한 맛, 구수한 맛이 나요. 다른 데는 좀 살 같은 경우에 퍽퍽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연해요. 한 뚝배기 뜨끈하게 먹는 건 물론이고요. 포장도 잊지 않습니다. 포장까지 해가세요? 아니 저희가 이 집이 너무 맛있다고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만 먹기 미안해서 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빠 생각 나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또 와야지. 이제 동생도 데리고 다 재방문해서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의 고수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도 막 저희한테 아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너무 친절해요. 그게 사장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시는 다 가족인데요. 인사는 안 되죠.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양도 정말 차고 넘치는데요. 어쩌면 요 속까지 이렇게 양념이 배어들어서 요 안까지 그 비법 양념들이 쏙쏙 배어든. 그렇다고 어디 찔기기라도 그냥 살이 그냥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 살살 녹으세요. 정성 가득 느껴지는 깊고 담백한 맛. 왜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을 맛입니다. 또 우거지하고 달리 생배추가 예, 달달하러. 예. 또 이렇게 넣으니까 어머. 예, 진짜 뭐 이 맛있는 음식을 원없이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포장 판매가 이제 많이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좀 보고 하고 싶은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어요?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버티고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맛의 한수 노포의 지혜를 배우러 간 두 번째 식당입니다. 아이고 바쁘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입구부터 그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맛있기도 하지만 냄새도 많이 나요. 진짜 맛있는 냄새. 네. 배고파지는 그런 냄새인데. 맞아. 갈비로 몇 년째이십니까? 4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정말 지금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입이 떡 벌어져요. 이것 보세요. 갈비대에 붙은 살이 어마어마하죠. 노포의 지혜. 그것은 꼼수도 눈속임도 허락하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넉넉한 저울 수치는 또 어떻고요? 대충 넘기만 하면 돼. 모질라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저울을 못하러 둬요. 이렇게 푸짐하게 넘치게 담을 건데. 아유, 더 오시면 되죠. 더 오셔서. 어머.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맛있게. 예. 또 한쪽에선 갈비 손질이 한창인데요. 칼 대신에 도끼, 도마 대신 나무 밑동이 통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 눈에 한 번에 확 띄는 게 이 둥그런 나무 도마. 아니 그루터기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움푹이 들어갈 정도면 4~5년 정도는 했죠.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판판한 거였는데 저게 이제 도끼질하고 이제 칼질하고 이렇게 막 그 오돌뼈 다듬 까다 보면은 네네. 이게 파여가지고 이게 한 5-6개 정도는 지금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쓰게 됐죠. 공교롭게 갈비집의 나무꾼이 되시네요. 그러네. 갈비 맛을 좌우하는 이 소스. 45년 단골들 입맛을 확 잡은 이 비법 소스에 갈비를 잘 버무려서 숙성시켜줍니다. 이갈비 좋아하시는 분, 이갈비 좋아하시는 분 이제 기억해놨다가 그분 오시면 그렇게 드리면 그 오는 단골 손님들이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100% 다는 못했지만 내가 저 손님은 이런 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저거 맛있게 드시는구나 그래서 섞어 드리고. 맛의 한 수, 노포의 지혜. 그것은 바로 손님 한 분 한 분의 식성을 기억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겁니다. 이러니 손님들이 반할 수밖에요. 내가 20년 단골인데 입에 딱 들어가면 맛이 달라. 그 양념 맛이 죽여줍니다. 양념 맛이. 고향이나 청주인데 청주에서 여기 뭐 석기동 왔다가 여기 와서 먹고 가고 갑니다. 한 잔 먹으면 술이 한 잔 생각나고 또 밥 한 숟갈이 생각나고 이런 맛 있죠.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쭉쭉 당기는 그 뭐 치즈 같은 그런 맛이 있죠. 그냥 쭉 늘어나는 맛. 아 그죠? 단골들의 맛 표현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월을 품고 정을 녹인 맛. 손님은 그 정성을 기억하더라고요. 맛이야 다 아는 맛이지만 조금 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갈비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야 되나 봐. 아니 어쩌면 뭐 다른 뭐 채소 곁들일 필요도 없이 요거 하나만 맛봐도 그렇게 맛있어. 맛있게 드시. 맛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 힘든 코로나 시국을 헤쳐나가는 지금 가장 힘이 되는 건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진짜 그러는 손님들 많아. 방역도 잘해서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모두 힘내서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게. 이겨야지 우리가 이겨야지. 예. 코로나를 이겨야지 우리가 지면 되겠어요. 아이 이 식구 뜯고 그 맛보는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같이 힘내보자 이거예요. 힘내세요.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과 뚝심으로 지켜낸 초심. 수십 년 세월 동안 어떻게 순탄한 길만 있었겠어요. 그 힘든 고비들도 이렇게 버텨냈을 텐데요. 코로나 안개 속이지만 우리 힘차게 이겨내보자고요. 소상공인 화이팅! 쫄깃한 식감이 눈길 사로잡는 낙지볶음과 맑게 끓여낸 우럭탕. 맛이 어떠세요? 제가 끼랬지만은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구운 생선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요. 손으로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역시. 바다의 맛을 야무지게 눌러 담은 여수표 한상 차림. 그 알찬 맛의 세계에 덩덩 빠져보시죠. 다리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섬 여수 적금도. 아, 여수 적금도의 아침 그냥 상쾌하네 상쾌해. 야, 느낌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수 적금도인데요. 이곳 여수 적금도에 1호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와봤거든요. 저쪽인 것 같은데 가보시죠. 여기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호에 판장에 지금 낙지 경매로 갑니다. 판장 저쪽 고흥 쪽인데요. 아, 여수에서 고흥까지 판장을 가요? 네. 파령대교를 사이에 두고 좌고흥 우여수. 다리 하나만 건너면 10분여 만에 닿는 이곳이 여수 적금도 식당의 단골 위판장입니다. 이른 아침 위판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은 싱싱한 겨울낙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경매사 덕분에 순식간에 경매 성사.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좋은 거 잘 샀어요. 좋은 거 잘 샀어 오늘. 싱싱한 고흥 낙지 모시고 다시 여수로 출발. 와, 힘 봐라. 와, 힘 봐. 이야. 이따가 먹어줘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우럭 역시 고흥 증량만이 키운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수 밥상을 준비해 볼까요? 싱싱한 우럭은 맑은 탕이 제격. 여기에 주인장만의 비법이 들어가는데요. 고추냉이 넣습니다. 고추냉이를 예. 왜 고추냉이를 넣어요? 요거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걸 하니까 비린내가 제거가 돼서 요걸 넣고 있어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또 다른 비법의 고추 양념장으로 칼칼한 맛을 더해준 후 다시 한 소끔. 네, 간을 한번 봐볼까요? 아, 그 비법 양념이 뭐가 있네. 맛이 다르네, 진짜로 이게. 다음에 제가 살짝 가르쳐드릴게요. 맛있다. 되게 시원하다. 이번엔 아침에 공수해온 싱싱한 낙지가 나설 차례. 낙지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뜨거운 물에서 살짝 데쳐주고요. 생식기예요, 요게. 낙지의 꼬랑지 요거는 버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양파, 먼저 여러 채소에 마늘과 고추장 등의 갖은 양념으로 맛을 입힌 후 데쳐놓은 낙지 넣고 센 불에서 휘리릭. 네, 다 됐습니다. 반찬들 역시 가능하면 섬마을에서 나는 제철 먹거리를 이용한다는 주인장. 이게 바로 섬마을 적금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됐어, 오케이. 옥상에서 직접 말려 쪄낸 닭대, 손숙해온 적금도표 찬들까지 더해 푸짐한 섬마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한상 차림이 제대로 한번 차려졌습니다. 와,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는데. 낙지볶음에 수제 면을 넣어 푸짐하게. 지하고 해가지고. 이게 낙지 자체가 그냥 마냥 부드럽다기보다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맛이 또 좋은데다가 여기다 또 소면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 조화로움이 이거 좋네. 조화의 끝이다, 조화의 끝. 쑥갓 넣고 미나리와 쑥갓을 더한 우럭 맑은 탕의 맛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아까 드신 거보다 네네. 훨씬 맛이 더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맑은탕은 잘못된 건가요? 시원한 맛은 뭐냐면요. 첫째는 고기가 싱싱해서 그래요. 싱싱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끼리기 때문에 더 맛이 난 것 같습니다. 요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맛들 보셔야지.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제가 끼렸지만은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섬마을 인심을 더해 더 푸짐한 적금도 한상 강력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바다 한상을 맛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여수 대표 위판장과 이웃 사촌인 한 식당. 들어서자마자 여기네. 야, 여기 여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구역 대표 주자들이 통출동했군요. 이어지는 여수의 진한 바다 내음. 그중에서도 특별히 귀하게 모셔진 이 생선들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쭤보려고요. 아니, 이게 생선을 제가 봤는데 네. 이 생선이 일반적인 생선이 좀 다르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선을 구웠을 때. 딱 이제 냄새까지 안 나고 집에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저희가 구워버렸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구입한 신선한 생선을 직접 손질하고 맛있게 구워내는 전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믿고 찾으시겠죠? 직접 진짜 하시는 게 맞긴 맞네. 몸이 돼서 미안합니다. 지금 손질하고 있는 생선이 조기입니다. 조기입니다. 여기는 그 앞에 수협에서 아침에 경매를 받아와가지고 가져오는데 다 여수에 있는 조기들이고요. 지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국산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노랗고 입술이 약간 붉은기가 있는 생선들을 찾아가지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바로 앞 위판장에서 공수해오는 덕분에 맛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는 여수표 생선들. 이 여수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까지 여수를 알리면서 그래 보고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자랑하는 여수의 맛이 완성되는 이곳. 여수표 한상 차림의 주인공 생선구이입니다. 야, 생선이 노릇노릇 이제 익어가네요. 이 두께에서 적당한 불로 익혀야 돼요. 익히면서 이제 색깔이 날 거예요. 그러면 자수 대비도 안 되고 한 번에 대비해서 한 번에 익히면 불이 세면 이게 이렇게.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는 사이 또 다른 바다의 맛이 준비되는데요. 갖은 채소 듬뿍 넣어 맛 살리는 이것은 여수표 밥도둑. 갈치속젓. 예. 맞죠? 예. 야, 저도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 갈치속젓에 배추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이거네. 네. 청양고추하고 참기름하고 저는 넣는데요. 이게 그 비린내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청양고추 비린내 그고 이게 약간 독성이 있다 그래서 참기름을 넣으면 그 독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수 앞바다에서 나와서 고기가 신선하고 모든 게 다 신선하고 또 일단 또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갖은 채소 더한 장을 진하게 우려낸 새우장 역시 바다의 맛을 품은 별미죠. 장을 2번 끓여서 걸러서 완전히 식혀서 새우에 구워줘야죠. 주문 즉시 짓는 솥밥과 궁합 맞출 여수의 맛 총출동. 개미진 여수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 생선구이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여수가 제대로 차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기름기가 좀 쫙쫙 흐르는 게. 군침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것부터 드실래요? 저는 갈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 갈치부터 한번. 갈치는 이게 뼈를 잘 발라야 돼서 위에 한번 뜯고 밑에 뜯고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먹습니다. 한번 쫙쫙 봐서. 먹기 편한 거부터 저는 먼저 먹거든요. 약간 생선 먹을 줄 아네. 생선 먹을 줄 알아. 손으로 먹어야지. 그거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어릴 때 가시 바르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저 위에만 살짝 위에 가시만 쑥 발라내가지고 살 봐요. 살 떨어지는 거 봐라. 자기가 이거 살 봐라. 짭짤하게 소금 간된 생선구이는 갓 지은 밥과 먹어야 제맛. 맛있네. 여수하면 갓김치죠. 여수의 바다와 여수의 땅이 만났어. 갓김치에 생선구이라니 이분 먹을 줄 아는 분이었군요. 맛있으세요? 내가 여수다. 아, 예. 여수의 맛 여러분의 가슴에 다 드릴 거예요. 여수 맛보러 오세요. 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함, 여수의 인심을 담은 넉넉함. 바다를 품은 여수표 밥상으로 추운 겨울 허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아, 재미없어. 운동해야 되는데. 이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하나, 둘, 셋, 넷. 진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운동 없을까? 혼자서 하는 재미없는 홈트레이닝은 그만. 이제는 가족, 친구와 함께 재미 2배, 건강도 2배가 되는 운동을 공개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괜찮으시죠? 네. 오늘의 스승님, 아주 진한 고난이도 동작을 하고 계셨는데요. 20년 경력의 필라테스로 다져진 다부지고 탄탄한 몸.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밖은 또 춥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가족분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3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몸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오늘 가족처럼 한번 홈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TV만 봐서 허리가 너무 굳었어요. 뭔가 확 풀어줄
만한 스트레칭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처음에는 옆구리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다리를 네.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각자 손을 각각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고. 그리고 이때 밖에 있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을 접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다리를 쭉 무릎을 접어서 허리 쭉 올려주세요. 네.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자, 이때 옆구리 자극 오시나요? 네. 네. 우와. 잘하고 계세요. 확 당겨지는데요. 고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10초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동작. 네. 그러면 이제 다리. 하체. 네. 어깨.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네.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요. 네. 그리고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각자 어깨에 손을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때 전체적인 모양이 기역자 90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눌려보겠습니다. 네. 이때 뒷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되는 건가요? 힐수록 보시고요. 네. 자극이 오세요? 지금 많이 네. 당기시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많이 당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한번 기울여서 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자극이 쭉 늘어날 수 있게. 네. 감독님 지금 제 얼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스트레칭. 한쪽으로 몸을 오른쪽. 이렇게. 와. 한 번 더 반대쪽 기울여서 이렇게. 네, 홈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동 능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아까처럼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몸의 부상 방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허벅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네, 이렇게 한 명이 벽에 서서 그다음에 다리를 90도까지 한번 접어서 버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위에 허벅지에 앉아서 네. 버텨주는 겁니다. 이때 최소 1분 정도는 버텨주셔야 됩니다. 네. 1분 정도는. 그러면은 뒤에 계시는 분은 90도를 유지하셔야 되시고 체중을 싹 다 바뀌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다리가 되게 후들후들거리고 있어요. 네. 아니 보기에도 후들후들거립니다. 힘드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괜찮아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네네네. 제가 46kg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이제 교체해드릴까요? 네, 한번 교체를 한번 해서 한번 느끼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기보다는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90도를 맞추고,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무릎이 뾰족해가지고, 자, 네. 너무 버티기 힘드시다. 이럴 때는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 이제 복근과 옆구리살 타파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누우셔서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데요. 네. 자, 나님처럼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분은요, 다리를 밑으로 살짝 내려줬다가 다시 올려주고요. 네. 다시 다리를 내리셨다가 효과를 조금 더 좋게 해서는 발을 뾰족하게 하시고요. 발가락 끝만 한번 닿아보세요. 배에 자극 오시나요? 네. 선생님 좀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갈게요. 살짝만 닿아요. 톡! 쿵이 아니라 톡! 저 죄송한데 이 톡에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배에 들어가요. 네. 쿵 떨어지면 안 돼요. 약간 텐션을 받고 톡! 자, 이번에는 팔과 등 상체 운동인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팔굽혀펴기를 해주면서 위로 올라왔을 때 하이파이브!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요. 여성분의 경우 힘드시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심심하지 않고 또 함께 하니까 효과가 2배가 되겠죠? 자, 이제 저도 오늘 놀이처럼 재밌게 즐겨봤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셔야죠. 예, 양반다리로 이렇게 앉아주시면요. 한 분은 이렇게 뒤에서 무릎으로 딱 서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깍지를 딱 껴주시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5, 4,
3, 2, 1초.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분 이번에는 무릎으로 등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받쳤어요. 네.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분은 손을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목을 잡아주시고 팔 한번 쭉 뻗어주세요. 다 뻗으신 거 아니시죠? 다 뻗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어머. 아! 이렇게 어깨를 부드럽게. 선생님과 마사지 맞나요? 네, 저번 어깨가 더 안 좋지.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재미난 홈트레이닝 함께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집에서 가족과 하는 홈트레이닝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고요. 이번 해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야, 욕심 와봤나? 공기가 다르네요. 잠깐만. 야, 이거 무서운 동네다 여기. 야, 좀 가로.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장이 우리 부른 거야? 좀 무서운데요? 연감 신청한 건 따로 없어가지고. 혹시 불려온 거. 작년에 열심히 살았다고 금일봉. 아, 현실 오라 했는데.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해? 사장이 부른 거 아니야? 아니 웬 사장님? 작년에 열심히 살았다고 금일봉 주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이 새해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죠? 며칠 지났다고 좋은 일이 많습니까? 도대체 회의 좋은 일 뭔데? 우리 아직 없는데. 백신도 개발되고 있고 그래도 조금 이제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니까 네네. 올해 새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에서. 3천이 넘었다.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도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금? 네네네. 우리가? 예. 그쪽 전공도 아니고. 김명 씨가 금일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민 씨 이거. 어머. 아니. 용돈인가요? 용돈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일단.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겠다, 그쵸? 제 5만 원권 지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걸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명 씨. 저요? 너무 적은 돈 아닌가? 현금과 네.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산은 물가에 따라서 연동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금 아까 이제 5만 원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5만 원, 지금의 경우에도 5만 원.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닌가? 지금 5만 원으로 이 휴대전화를 살 수 있어. 나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야지 하고 5만 원을 쥐고 있다가 이제 사야지 하면 또 가보니까 이게 10만 원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올라가는 가치는 자산.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란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들 주변에서 돈을 버니까 나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 있었고 그때 경제 붕괴돼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국민성 보이면서 뭐 금모으기하고 했지만은 그때 사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행 예금이 그래도 본인이 경험했을 때 조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5%. 적금에서 5%를? 그럼 100만 원 넣었으면 5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1년 만에? 한 번 이벤트를 해서 네, 거기 넣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때 막 먹통됐어요. 다 그거 한다고. 우리의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5만 원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연 1%를 주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가 500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는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세요가 아니고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투자 태도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돈이 많아가 뭐 땅 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대들은 왜 집 구하잖아요. 니 소송구에 한 평 사겠나? 어? 여러분 세 분은 다 투자라고 하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8월 달에 주식을 아주 조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거짓말하지 마. 남들이 하니까 했잖아. 맞아요. 남들이 이거 좋다 해가지고 조금씩 샀는데 그래도 쏠쏠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또 다른 거는 폭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종목을 들고 있고. 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라고 했던 분들은 다 팔고 이미 다 빠져나갔죠. 저는 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해서 따라서 하는 바람에 뭐 얻고 잃고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다 빼버렸어요. 무서워서. 근데 지금 관심이 좀 생겼는데 2주 와서 보니까 4년 전에 그냥 뒀을걸. 왜 빼가지고? 저는 한 오래됐어요. 한 20 몇 년? 20년이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넣었다가 맞다. 나 안 할래. 한번 넣어봐. 넣었다가 안 할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이 살 때다 뭐 이렇게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그때 그래 사셨나요? 그때 샀죠. 동학개미였네요. 동학개미. 내가 동학개미인지도 모르고 뭐 요즘 서학개미도 있던데 그런 것도 모르고 가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식 있잖아요. 종목. 그냥 거기 그냥 툭. 학교 공교육에서 이런 투자 또는 경제 금융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우셨어요? 아니요, 저도. 저도. 저는 경제학을 한번 복수 전공 해보고자 배우긴 했어요. 뭐 경제학, 원론, 회계원리. 근데 이런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원리만 배웠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경제학 개론책. 네네, 그런 거. 대다수의 생각은 야 주식하다 망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주식하면은 아버지하고 인연 끊는다. 호적 판다. 그 왜 그러니까 우리 그 먼 외삼촌이 그거 해다가 망했다. 맞아요. 일가 친척이 누가 주식하다가 의외됐다라는 면서 그래서 제 주위에도 아직도 주식하면은 그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현황 시세, 종이 신문을 보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유추하는 것이 다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말도 합니다. 각성된 개인, 공부하는 개인이 됐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긴 해요. 주식시장만 한정지어서 볼 때 주체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동학개미. 동학개미. 왜 그럴 수 있지? 왜 외웠는데?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이준희 아나운서 누굽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빙고. 맞습니다. 기관 또는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뛰어드는 또 과거에 뛰어들었던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냥 남이 그냥 이거 한번 사봐라고 해서 사서 그냥 순진하게 뛰어드는 것은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신중하게 고르는 편 아닌가요? 신중하게 골라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 옷이 이 백화점에서 얼마인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얼마인지 그렇지. 다 비교해서 더 싼 데를 고르죠. 귀찮아 해가지고 막 비교하는 시간이 돈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일단 사놓고 후회를 하죠.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 그냥 후회하고 대신에 저는 좀 쓸데없는 데서 아껴요. 막 예를 들면 자취할 때 막 난방 안 켜고 추워하면서 비싼 거 사고 막 이런 거.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매수를 결정했나요? 제 친구로부터 들은 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사면 된다. 근데 그때 종목 뉴스를 보면 또 뭐 어떤 기업이 뭐 실적이 좋았다 하면 되나 보다 하면서 크게 질러요. 실제로 만나보네. 당신이 만든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
자, 김명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투자한 경험이 오래된다고 하니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스토리, 김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요. 뭐냐면은 여름이잖아요. 너무 더워.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주식. 이렇게 하라던데. 이거 맞는 근데 방법이래요. 그거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뭐 이럴 때도 있고. 제가 메신저 이용하잖아요. 노란 문자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회사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왜? 내 마음 관심 있는 거. 상장 폐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고? 지금 녹화가 1시간 넘어가는데 이 두 분은 계속 그 담당 PD님한테 그러니까 무슨 종목 사야 되냐고요. 가지고 왔다고요, 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그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세요라가 아니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이제 3,000을 넘었었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취지로 투기성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쳇말로 단타라 그러죠. 치고 빼고 치고 빼고 치고 빼고 막 이러는. 이 우리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보다는 태도라고 합시다. 김민 씨 그런 원칙이나 태도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불안해서 매일 들어가서 어플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놔두고. 저도 처음에는 진짜 50원에 막 희비가 엇갈렸었는데 그걸 좀 해탈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또 나중에 봤더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태도를 못 잡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앞에 말했듯이 좋은 주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거 장기로 간다. 이거 잊어버려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빼는데 다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자금이 아니니 급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아니니 그냥 두자. 가슴은 툭인데 머리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투자다. 혀가 투자해야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게요.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오늘 안 샀는데 갑자기 다음날 막 올라요. 그럼 기분이 뭔가 안 좋아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는 못 샀으니까. 남들은 다 샀는데. 네, 어제 샀으면 올랐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지금 되게 경제학 교수님 같은 느낌. 강의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최소한 잔니까지는 갑니다 지금. 네? 누구? 존니까지는 아니라도 잔니까지 가고. 학교 교육에서 한 번도 이런 투자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워요 사실상. 근데 사실 금융소득이 높아지는 게 그렇게 또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로라는 노동의 가치라는 게 있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업에 충실하면서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조금 될 때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자료 이거는 역사적 객관적인 자료예요. 박지민 씨가 몇 년생이죠? 나이 밝히나요? 몇 년생입니까? 89년도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박지민 씨가 89년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S&P 지수의 경우에는 307이잖아요. 지금 S&P 지수는 3,800이라는 거죠. 89년부터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세계 경제계가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상황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9.11 테러 아니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그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생각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제 경험을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투자 얘기 아니면 금융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문가 분을 만나서 저도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 수준에서 아마 유진 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어보고 질문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빅투어라고 해요. 빅투어. 그런 말도 나중에. 영어까지 끌어고 왔다.
와봤어요. 진짜 처음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증권사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고객 예탁금도 70조 가까이 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예전에는 뭐 10조, 15조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40조 거래대금이 나오니까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되게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증시가 이렇게 화랑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저희는 이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코스피 3000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말 그대로 천정이 뚫려 있는 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과거 저희가 뭐 10년 박스권에 행보했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점에서 사고 파는 분들이 많았었고 두터운 매물이 되었던 부분이 아예 상단이 활짝 열려버려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케이스가 된 거니까요. 여기서 어떠한 유동성이나 어떠한 뭐 트리거가 작용을 해서 4천, 5천을 못 간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 센터가 어딘지 저한테만 잠깐. 따로 말씀드려도 네, 잠깐만. 크게. 하나 들렸다. 어디? 별명이 소모들. 거주신가? 어디죠?